안녕하세요. 돈 파는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살다 보면 가끔씩 내가 잘 살고 있나 또는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 하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생을 바꾸는 5가지 질문, 이것을 노후에 적용해 보면 노후 행복을 결정짓는 5가지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5가지 질문은 제 생각이 아니라 살아가는 가치관 또는 인생 관에 관한 여러 가지 책들 읽다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질문입니다. 자, 이 5가지 질문은 첫 번째 뭐냐면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두 번째는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네 번째는 무엇이 잘못되었나?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해결책은 무엇인가입니다. 그 하나하나를 노후 행복을 결정하는 5가지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철학의 세계에서 보면 사람, 즉 인간을 규정하는 철학의 세계에서 보면 유물론과 관념론이 크게 대비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물론은 인간의 생각, 내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상품처럼 하나의 물질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유물론, 유물주의죠. 마르크스 엥겔스 공산당이죠. 이 마르크스 엥겔스는 이 역사를 발전하게 하는 원동력이 인간의 의식이나 관념이 아니라 물질에 토대한 생산 양식이다라고 주장했죠. 그래서 생산력과 생산 관계에서 오는 계급사회의 모순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등장하게 된 거죠.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물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의식, 이 생각은 죽으면 육체와 함께 사라진다. 그러니까 신앙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신앙이 없죠. 종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유물론적인 생각을 가졌다면 어디에서 왔는가 이 질문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육체와 함께 모든 것이 사라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저 오늘을 마음껏 즐기면 됩니다. 예컨대 돈을 기준으로 적용해보면 육체의 쾌락과 마음의 즐거움을 위해서 내가 가진 돈을 마구마구 쓰면 됩니다. 자식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유물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 장례를 어떻게 치러달라, 어디에 묻어달라 할 필요도 없고 자식들 역시도 추도식이나 사십구제 그리고 제사를 지낼 필요도 없습니다. 자, 이제 반대 관점을 보면요. 반대의 생각은 관념론입니다. 유물론과 반대되는 생각. 이 관념론은 역사 발전 과정을 인간의 의식에 확장되기 때문에 역사가 발전해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관념론적인 입장에서는 문화, 종교, 철학 등 다양한 접근 방식이 생겨납니다. 자, 이 관념론에 의하면 그래서 사람은 육체와 정신이 분리되어 있고 언젠가 육체는 소멸하지만 정신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교든 기독교든 사후세계가 있다고 믿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좋은 곳에 가라는 뜻으로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추도식이나 사십구제를 지내죠. 또 제사를 지냅니다. 왜? 육체는 사라졌지만 영혼은 살아있다고, 사후세계에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유물론이 아닌 관념론, 그 가운데 특히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저 오늘을 즐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후세계, 즉 내세는 현실 세계인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 것이 좋을지 고민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를 생각하기 때문이죠. 자, 첫 번째 질문,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이것은 정리해보면 내가 유물론적인 사고를 가졌느냐, 관념론적인 사고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죠. 자, 여러분, 나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자, 이 질문을 내가 유물론적인 사고를 가졌는지 아니면
관념론적인 사고를 가졌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한번 이 질문에 스스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사실 이 질문은 첫 번째 질문과 맥을 같이 합니다. 즉, 육체는 물론 정신까지 현실 세계인 땅에서 동시에 끝나는 존재인지 유물론이죠. 아니면 죽음으로 육체는 사라져도 정신은 또 다른 세계로 이동한다고 생각하는지 관념론이죠. 자, 그것에 따라서 지금 나는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의미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전자의 경우에는 오늘 내가 즐겁고 행복한 곳에 있으면 된다. 그렇지만 반대로 관념론, 즉 후자의 경우에는 오늘은 물론 언젠가일지 모를 사후 세계까지 생각하면서 지금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하겠죠. 예컨대 나 자신은 물론 상대방에게 덕을 쌓으세요라는 인사는 아마도 그런 뜻일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질문 가보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중요한 질문이죠. 5가지 질문 가운데 핵심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 역시도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과 당연히 맥을 같이 합니다. 즉, 육체는 물론 정신까지 현실 세계인 땅에서 동시에 끝나는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즉 유물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 죽기까지 나는 무엇을 원하는지 생각만 하면 됩니다.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소위 버킷리스트,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리스트에 충실하면 됩니다. 또한 1차적인 관계인 내 자녀들의 부모로서의 나 자신만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땅에서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에. 한마디로 나와 내 자녀들만 위하면서 살다가 죽으면 됩니다.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좋은 교육, 그리고 좋은 경험을 쌓아주기 위해서 내가 가진 돈을 아낌없이 쓰고, 이미 다 커버린 성인이 된 자녀들에게도 그들의 자산이 조금이라도 불어날 수 있도록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해서 내가 가진 돈을 사용합니다. 자, 유물론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입니다. 반대로 관념론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 즉 사후세계가 있다. 이 사후세계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다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즉, 나 자신에 대한 존재의 의미를 확장해 나갑니다. 그래서 1차적인 내 자녀들의 부모 관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는 좋은 사람, 그리고 청년들에게 좋은 어른으로서 행동하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덕을 쌓아야 되기 때문이죠. 또한 재정적인 여유가 있다면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기부에 관심을 가지고, 그렇지 않더라도 봉사와 다른 사람을 섬기는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후세계가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자, 이제 네 번째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요, 무엇이 잘못되었나입니다. 자, 이 질문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예컨대 사후세계가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실제 살아가는 행동은 전혀 그렇지 않은 처럼 말하고 행동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렇게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죽음이 다가올수록 많은 것을 후회하고 죽음을 매우 두려워하며 또한 불안해합니다. 왜? 사후세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사후세계를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따라서 나의 존재에 대한 생각과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일치하는지를 점검해 본다는 것은 앞으로의 노후 행복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입니다. 해결책은 무엇인가? 자, 결국 인생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살아온 날을 뒤돌아보면서 언제가 될지 모를 그날까지 앞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을지 계획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에 대한 답을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유답이죠. 다만 오래되고 익숙한 습관이 그것을 방해하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컨대 지금의 60대, 70대는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면서 한 푼이라도 아껴서 저축하던 습관이 배어 있습니다. 그 시대가 그랬거든요. 심지어 가치관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금의 40대, 50대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습관이 되어버리면 재정적인 여유가 넘쳐나도 쓸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000원짜리 한 장에도 벌벌 떨면서 살아왔던 습관이 몸은 물론 의식에 굳게 배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우리 주변에는 살아가기에 넉넉한 돈을 가졌고 아주 비싼 집에 살면서도 부자가 아니라 금고 지기 같은 노후를 지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고 불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편껏 쓰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예컨대 돈을 벌 때 인색한 사람은 나중에 부자가 되어서도 인색하다는 평을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꼭 많은 돈을 써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작은 물질이라도 내 마음의 진심을 담을 수 있다면 그것만큼 귀한 것은 없겠죠. 자, 어쨌든 지금이라도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방법을 찾으면서 작은 변화라도 시도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인생을 바꾸는 5가지 질문 또는 이것을 노후에 적용해 보면 노후 행복을 결정하는 5가지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어 보았는데 언제가 될지 모를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잠시나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